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1월의 딱 중간이네요. 목요일 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기온이 영상 4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도로 예상되는데 구름 끼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지요. 오늘 아침 예정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됩니다.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되겠지요. 자, 당이 지금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볼까요?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 9일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이 아니죠. 그제 열렸는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인 가운데 특검팀은 고심 끝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이 더 많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은석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무반성을 이유로 반성 없음을 이유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강조했는데 최종적으로 사형으로 구형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바로 조은석 특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심 선고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의 구형량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구형을 상정한 논고문을 모두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구형 직전까지 극소수만 내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놓고 카드를 다 갖고 구형을 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사형 구형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지자들의 반발로 재판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반발로 재판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법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면서 헌정질서의 파괴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요. 직위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선고만 남은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카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카드 결제 금액은 유출 사실 공개 이후 한 달여 동안 하루 평균 56억씩 감소했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결제액과 결제 건수 모두 7%가량 줄었다는 것입니다. 연말 특수에도 매출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데 소비자들은 쿠팡의 미흡한 후속 대응과 책임 회피에 실망해서 이른바 탈팡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쿠팡에 연계된 사업자들 고심이 크시겠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개인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이 비망록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차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듯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경찰은 이혜훈 후보자 입건을 3차례 요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보강 수사를 이유로 막았습니다. 당시 정치인 사건에서 검찰이 입건 여부를 좌우하던 구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측은 청탁과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화학에 이어서 배터리 산업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근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업계 간담회에서 배터리 3사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지난달에만 28조 원 규모의 계약이 축소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업체의 공세로 점유율도 급감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자발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TV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김경설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 강선 의원이 SNS에 올린 해명.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금품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보고 전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글 말미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고 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단 겁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파란 상자를 든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 특혜 입학 등 12개 의혹 가운데 우선 구의원 공천 헌금 의혹만 떼어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시 전달 통로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시간 배송하셨는데 압수해간 거는 없어요. 의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휴대폰이나 PC 이런 거는 거기도 보시긴 하셨어요.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이 금고에 공천 헌금 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차남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금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은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한 전 대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당원들의 요구라는 겁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반박에 집중했습니다. 뒤늦게 가족이 일부 게시글을 썼다고 인정했지만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조작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중수청 신설 법안이 검찰 기득권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공소청이 보안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해당 경찰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보안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안수사를 해주세요라는 요구하는 거죠.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 그 부작용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 대표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상호 견제를 해야 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정을 조금 넘겨 시작한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광란의 칼춤으로 지칭하며 내란몰이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또다시 꺼내들었고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궤변까지 선보였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